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2월 10일, 2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날이 이렇게 좋아요. 눈도 다 녹았고, 그렇죠? 하지만 화요일 날 눈 다시 온답니다. 아침에 눈이 왔다가 밤이 되면 비로 변한대요. 또다시 도로는 슬러시로 마구 튀고 있을 것입니다. 운전 조심하십시오. 원래 이곳이 추운 데예요. 이곳이 추운 곳이라 눈이 많이 오게 돼 있는 데인데 어찌 되었는지 금년에는 추위가 다 서부 쪽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시애틀에 눈이 한 8인치 넘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워밍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날씨가 이상하죠. 어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활동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구의 그 자연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빙하기, 간빙기 이 사이에 어떻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런 것이죠. 하지만 최소한 인간의 노력이 그 변화의 속도를 가중시키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제가 기후나 지구 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닌지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와서 지금까지 겪었던 겨울과는 뭔가 상당히 다른 겨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들께 늘 드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물론 날씨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도 사회도 가정이나 직장, 학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합시다 하는 거죠. 왜?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들어보셨겠지만 그 호딩 디스오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심리학적인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라고 합니다. 호딩 디스오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뭔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그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요.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경우는 집 안에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물건을 갖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다 부여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그 쌓아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해서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냥 차곡차곡만 쌓아놓는다면 좋겠지만 여기저기다가 흩어져 놓습니다. 미국에는 그 empty nest라고 하는 보편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도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고 이러면 다 떠나버리니까.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공황장애라고 하는데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그대로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쌓아둔다는 거죠. 혹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군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 또는 내가 뭔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집을 떠난 아이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물건들 저도 아직 보관하고 있는 거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딩 디스오더라고 하는 문제는요, 물건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렇게 물건을 여기저기 쌓아놓고 나서 또 밖에 나가면 물건을 또 산다는 겁니다. 사다가 또 가져다가 또 어디다가 또 이렇게 꾸겨 박아두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 집안의 물건을 여기저기에다 쌓아두고 이 구석 저 구석에다가 박아놓다 보면 나중에는 생활할 수 있는, 자기가 직접 생활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사 온 이래에 짐들을 그냥 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오피스에 들어가려면 바닥에 쌓여 있는 것들, 책, 서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슬슬 밀고 들어가야 될 정도였습니다.
온갖 잡동사니들인데 버려라고 말은 하면서도 말이죠. 하나씩 보면 이건 언제 어느 컨퍼런스에 가서 내가 누구한테 받은 건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뭐 어디에 가서 뭐 여행을 하다가 뭘 한 거고 이거는 어디에 미팅 가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죠. 이건 놔두면 언젠가 쓸 때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쓸만한 것들은 도네이션 했고요. 아닌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버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쉬운 것이 없더라고요. 버릴 때까지는 이거 버리면 아까운데 이거 버리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이거 언젠가 쓸 때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났는데도요. 전에 삶에 지장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워낙에 깨끗해진 오피스가 아주 여유 있는 공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호딩 디스오더의 문제죠.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이요.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보름날이었다. 한 달째 되는 보름이니까 이집트 떠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제 바로예요, 바로. 탈출한 지 얼마 안 된 바로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어떻게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의 기록에 따르면요.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종족들은요.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탈출한 때가 람세스 2세 때라고 보는 학설이 거의 뭐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은요. 당시 람세스 2세는 대규모 도시 건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 건설에 히브리인들을 강제 동원을 해서 노역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은 그 노역을 피해서 탈출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노역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탈출한 이후에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은요. 미국 내에서 발생한 내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북부 지역에서는 내전 이전에 이미 노예 해방이 됐었고요. 남부 지역에서는 노예 제도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결국 전쟁을 치르게 됐죠. 남과 북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북부의 승리로 인해서 흑인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고요. 제13차 개정 헌법에 명시를 합니다. 미국엔 노예 제도는 없다. 이렇게. 그 말은요. 어제까지 노예였던 흑인이 오늘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들 Gone with the Wind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시면 나와요. 너 오늘부터 자유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요. 어제까지 내가 노예였을 때는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뭐 학대를 하고 뭐 이런 건 다 떠나서라도 일단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인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 내 생계를 책임져주는 주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내 스스로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자유적인 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유인인가 하면 배고픈 자유인이 된 거예요. 물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뭐 여러 원인들의 복합적으로 된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결국 많은 흑인 노예들이 남부에 있는 흑인 노예들이 미국의 내전 이후에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지만 그 노예 해방의 시기 이후에도 먹고 사는 이유로 해서 스스로를 자발적인 노예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 1930년대, 40년대 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요. Age of Neo Slavery라고 불러요.
노예 세대 이렇게. 차라리 노예 때가 낫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가 나았어. 배불리 밥은 먹었잖아. 이런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호딩 디스오더는요, 버리지 못함에서 나타나는 장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근원은 물건이 아니라 생각, 사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물건으로 투영되어 있는 내 생각, 내 마음이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나타나기는 물건이에요. 왜? 물건에다가 내가 그 마음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결국 그 생각, 그 사고를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 집안을 물건으로 가득 채우게 되고 그 결과 자신 스스로도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간마저도 무언가로 채워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고기가마에 대한 생각이 자유라는 것을 가려버리는 히브리인들처럼 고기가마라고 하는 생각이 자유라고 하는 공간까지도 모두 다 채워버리는 것처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로 쓴 두 번째 편지에서 너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울. 이게 수건이에요. 너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벗으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울을. 수건이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양쪽에 탁 들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십계명 돌판을 두 개를 딱 들고 내려오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못했답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채가 막 나니까.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요,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내 얼굴에 막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울을 써야 돼 라고 모세는 썼다고 하지만 바울이 보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지. 그런데 그 광채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그 사라져가는 현상이 자기가 그 광채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백성들에게 보이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광채가 나고 있어 하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까지도 율법주의자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져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울을 벗어버려야만 해. 왜? 그 너울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놓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너울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며, 그 너울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집트의 고기가마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너울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울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거의 영광이, 광채가, 아니 삶이, 아니 추억이, 또는 그냥 남겨진 미련,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국 호딩 디스오더라고 하는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호딩 디스오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과 갈등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박정희 향수라고 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오세훈이나 그 추종자들 더하여서 국정농단의 정중앙에 있었던 황교안이 박근혜 사면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승태 사단의 반격이다 뭐 이러면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는 것들, 평화 통일로 지금 가야 하는 이 희망의 미래의 대로 앞에서 남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홍준표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이 자한단 전당대회와 같이 맞물렸다고 해서 음모론을 꺼내고 있는 나경원이라든가, 글쎄요, 곧 트럼프 종북론 나올 때도 된 것 같은데 트럼프도 종북이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지 못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아에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북한군 운운하는 자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현상은, 이 모든 현상들이 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친일이라든가 독재라든가 하는 너울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 가정이나 삶에서, 우리 습관이나 행동에서,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직까지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가? 아직까지도 그걸 그냥 움켜쥐고 내 어딘가에 꾸겨 넣어놓고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그래서 쌓일 적 낡고 나쁜 폐, 즉 쌓아둔 쓰레기가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가? 그렇게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 묻혀서 새로운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둔 쓰레기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묶어놓고 어쩌면 우리조차도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꽉 조여놓고 숨 못 쉬게 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이 너울을 벗으려면 내 과거, 잘 나갔던 영광,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까 두려워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뒤집어 써놓고 있는 수구적폐의 너울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뿐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그 너울을 얼굴 위에 겹겹이 쌓아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지나고 나서 조금 이러다 보면 새해 한 번 또 있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새해가 왔고 또 새해가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짐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버릴 것은 버립시다. 아니, 버리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이건 버릴 거야. 이건 버려도 되는 거야. 아니, 이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삶과 마음 속에 호딩 디스오더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릴 것은 버리고 가게 하옵소서. 아멘.